안녕하세요. 보람의 건강 실속정보 보건실 진행을 맡은 여의주입니다.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특별시 보람의 병원 암센터와 함께하는 국가 6대암 바로알기.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최근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또 특히 20대에서 30대 젊은 여성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국내 여성암 1위 유방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상의학과 유방 전문의 이종윤입니다. 보람의 병원 외과의 김종진 교수라고 하고요. 유방암 환자들의 수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람의 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유방암 항암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박진현이라고 합니다. 보람의 병원 유방센터장 황기태라고 합니다. 유방암의 대표적인 증상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초기에는 사실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고요. 크기가 작을 때는 쉽게 만져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방의 통증은 보통 초기 유방암의 일반적인 증상은 아니고 사실 대부분의 유방 통증은 유방암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보통 암을 의심하게 되는 가장 흔한 계기는 유방에서 멍울이, 즉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이고 그 외에도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 이런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유방암 검사가 좀 많이 아프다고 하던데 검사가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현재 국가암 검진 사업으로 만 40에서 60세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 X선 촬영을 2년마다 한 번씩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방 X선 촬영술이 가슴을 눌러서 촬영하기 때문에 흔히들 보통 아프다고 하는 검사이고요. 그리고 유방 초음파 검사가 있는데 국내 젊은 여성에서 많이 보이는 치밀 유방, 즉 유방 실질 조직이 촘촘한 경우에는 유방 촬영 판독의 정확도가 떨어져서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 치밀 유방일 경우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치밀 유방이라는 것은 유방에 실질 조직이 많다는 것으로 지방 조직보다 유선 조직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밀 유방은 서양보다 국내 젊은 여성들에게서 많이 보이고요. 유선 조직이 치밀하게 엉켜있는 치밀 유방의 경우 작은 종양을 유방 X선 촬영해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고도의 치밀 유방 자체가 유방암의 발생 확률을 높인다는 일부 보고도 있어서 40세 이상 여성에서는 치밀 유방일 경우 기본적인 국가 검진인 유방 X선 촬영과 함께 추가적으로 유방 초음파 검사를 같이 해보는 것을 권고합니다. 교수님 혹시 이 유방암 진단이 되면 유방을 꼭 절제를 해야 하나요? 유방암의 치료라는 게 수술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고 완치 목적의 치료는 그 중에서 수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유방을 모두 절제하는 전체 절제술을 항상 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요즘에는 유방을 모양을 일부 살려서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유방 보존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3분의 2 이상의 환자에서는 유방을 보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절제를 하는 경우에도 자기 조직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보형물 등을 이용해서 성형수술로 재건하는 유방 재건술을 같이 많이 시행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방식의 수술을 하는 게 좋을지는 환자분의 병의 상태에 따라서 의료진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림프절에 전이가 되면 생존율이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림프절에 전이된 유방암도 수술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암이란 것이 발생 부위에서 생겨서 그 주위 정상 조직을 침범하면서 자라게 되겠죠. 그 암세포들이 림프관이나 혈관 같은 것을 타고 다른 부위로 이동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 것을 전이라고 하는데요. 유방암 같은 경우는 가까운 쪽에 림프절이라고 하면 대부분 겨드랑이 부위에 림프절들이 되겠습니다. 림프절까지 전이가 있는 경우가 조금 더 진행한 상태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림프절 전이가 있다고 완치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진행했기 때문에 초기의 유방암보다는 생존율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림프절 전이가 상당 부분 진행된 3기 유방암의 경우에도 보통 5년 생존율이 75%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상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겨드랑이 림프절까지는 전이가 있어도 수술로 완치 목적의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피임약 복용이나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을 주입하는 것이 유방암 발병률을 좀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유방암이 보통 이제 여성 호르몬에 이제 환자들이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방암의 발병 위험도가 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방암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자면 그러한 경구 피임약과 호르몬 대체요법을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유방암의 발병 위험도를 좀 높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제마다 성분이 다양하고 이런 약의 영향이라는 게 연구마다 좀 결과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약을 사용했을 때 그 효용성과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약제를 선택할 때는 이제 본인이 그 약이 필요한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전문의랑 상의하실 필요가 있고 약의 성분이라든지 복용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면 좋겠고요.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보다는 이제 유방 검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받는 게 좋겠고, 특히나 가족력이 있다든지 하는 고위험군의 이제 일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제를 사용할 때 자가검진이나 정기검진을 더욱 철저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금 전에 유방암 자가검진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암 같은 경우는 진행을 많이 할 때까지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그래도 유방 같은 경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장기이기 때문에 자가검진을 할 것을 이제 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자가검진하는 시기는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를 하게 되면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좀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좀 지나서 생리가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샤워 같은 걸 하시면서 이제 거울을 봐서 이제 피부 같은 데 변화가 있는지도 좀 보시고 양쪽 유방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져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 보통 이제 유방을 스스로 만져보시라 하시면은 이렇게 유방을 짚듯이 만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상 안에 유선 조직 자체가 전체적으로 멍울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상 조직을 가지고 혹이 만져진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가 검진을 할 때는 이렇게 유방을 짚듯이 만지는 건 아니고요. 두 손가락이나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유방을 누르듯이 문지르듯이 전체 유방을 돌려가면서 만져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만져보실 때 이제 혹 같은 게 느껴지시면 병원에서 또 추가적인 진료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교수님, 이 항암 치료 말고 또 다양한 약제들이 있잖아요. 이에 대한 치료를 환자가 선택할 수도 있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단 아니오라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유방암은 항암 치료 외에도 흔하게 호르몬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표적 치료제들이 사용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근데 호르몬제 같은 경우는 유방암에서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환자분들한테만 투여를 하셨을 때 저희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호르몬 수용체 음성인 환자분들은 저는 호르몬제를 투여하고 싶어요 라고 하셔도 실제로 투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도 유방암에서 저희가 검사를 하는 헐투라는 표적이 있는데요. 그 헐투 양성인 환자분들만 그 헐투에 대한 표적 치료제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음성인 환자분들께서는 원하셔도 투여의 대상이 되지 않고 효과를 보실 수 없는 약제이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처방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교수님, 가장 사실은 근본적인 질문이고 또 모두가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항암 치료 정말 그렇게 힘든가요? 이게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항암 치료 물론 힘듭니다. 하지만 이게 항암제 부작용이 모든 환자분들에게 다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환자분들이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시고 치료 시작하기 전에 다 보시고 나서 오셔서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랬다더라, 저 사람은 저랬다더라, 이 부작용이 나한테도 나타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같은 약제를 모든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같은 약제를 투여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제를 내가 투여받는다고 꼭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부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물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저희가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방법 그리고 부작용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의료진을 믿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항암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항암 치료 하러 오시는 분들은 크게 이제 수술하시기 전에 그리고 수술하신 후에 또는 외과에서 이제 수술이 어렵습니다라고 듣고 오시는 경우인데요. 저희 혈액종양내과 방문하시기 전에 대부분 다들 마음이 좀 무거우신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유방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항암제, 그 외에 약제들도 있고 또 비교적 약제에 잘 듣는 암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걱정이 되시고 힘이 드시겠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진들이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보람의 건강TV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여성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방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유방암에 대한 치료 방법도 나날이 발전해서 좋은 치료 성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 건강을 잘 관리를 하시고 또 정기적으로 유방암 관리를 하신다면 이런 유방암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충분히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보람의 병원 유방센터에서는 다른 과들과 긴밀한 협진을 통해서 최선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의 진단과 관련해서 영상의학과, 병리과, 그리고 진단검사의학과 등과 함께 협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료와 관련해서도 외과, 내과, 방사선 종양학과 등과 같이 협진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이런 다양한 과들과 협진을 통해서 유방암에 대해서 최선의 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